안녕하세요.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린스프린트의 김정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네요. 한동안 현업으로 많이 바빠서 채널에 영상을 많이 못 올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앞으로는 그래도 한 달에 한두 개씩 꾸준히 초기 스타트업의 IR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링 주제로 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모 캠퍼스 타운의 IR 지원 프로그램의 전담 코치로 참여를 해서 한 14개 정도 되는 시드 단계 초기 스타트업들 대상으로 현재 IR 덱을 리뷰를 하고 피드백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틀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정말 잘 정리됐던 부분, 이런 생각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오늘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제는 시드 단계에 이제 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가 IR 자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염두해야 될 점, 이미 제목에서 주제가 나왔죠. 시드 단계 초기 스타트업은 IR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리하고 설득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정의하고 설득을 해야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 컨셉을 처음 접하는 시드 단계의 초기 투자자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난주 프로그램에서의 그런 제 경험과 그동안의 제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채널을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신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가 계시다면 지금 먼저 채널 구독 및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시드 단계의 초기 스타트업은 사실 IR을 하는 데 있어서 내세울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프로덕트를 아직 기획하고 있거나 론칭을 해도 의미 있는 지표, 트랙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해왔어. 제품 레벨에서, 비즈니스 모델 레벨에서 우리는 이게 강해 라고 어필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부분이 뭐냐면 도입부에 우리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프로블럼 슬라이드로 출발한다라는 거죠. 왜? 제품을 아직 설득하기에는 준비가 미비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무엇이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득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IR 자료를 처음 만들 때 참고하는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에어비앤비의 초기 IR 덱이라든지 세콰이어 캐피탈의 IR 덱 작성 템플릿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로 시작하느냐? 프로블럼,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단계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문제부터 설득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메시지는 시드 단계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지 혹은 뭘 만들고 있는지 보다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이게 왜 가치가 있는지 먼저 설득을 해야 된다. 왜? 앞단에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득을 하지 못하거나 이게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뒤에 나오는 우리가 만들 제품에 대한 설득 서사가 약합니다. 이게 꼭 필요해?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우리의 목표 시장과 그 규모라든지 우리의 성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별 흥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자체가 설득력이 없을 때. 반대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 자체가 투자자가 딱 봤을 때 와, 이거 해결하면 진짜 대단한 비즈니스 만들 수 있겠는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뒤에 내용들,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우리의 성장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겠죠. 제가 요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구분을 지어 볼게요. 흔히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IR 자료라고 하면 피치덱 혹은 IR덱 요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먼저 하나 구분을 지을게요. 피치덱은 발표 보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모데이라든지 어디 발표를 할 때 창업자가 발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혼자 발표하면 밋밋하다 보니까 발표 보조 슬라이드 형태로 피치덱을 준비해서 피치덱을 띄워놓고 발표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창업자의 설명이 메인이기 때문에 문제 정의라든지 뭔가 대상에 대한 설명이 조금 약해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반대로 IR 덱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대표님 최근 IR 자료 하나 보내주세요 할 때 보내는 자료가 우리의 IR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IR 덱의 특징은 뭐냐면요. 창업자의 설명 없이 문서만으로 투자자가 명확하게 우리의 아이템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제가 오늘 이런 경우에는 우리 창업자가 발표를 하거나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문서 자체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구성되고 작성돼야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팁들은 이 IR 덱을 만들 때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정도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IR 덱에 보통 뭐 한 14개 구성 요소, 많게는 또 뭐 한 17개 구성 요소를 담아서 정리할 것을 권해 드리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분들이 많이 놓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창업자는 문제와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고민을 해오고 계속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필요 없습니다. 왜? 나한테 너무 익숙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을 먼저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 슬라이드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투자자를 비롯해서 우리의 아이템을 처음 보는 사람은 창업자만큼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고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IR 자료를 처음 보는 순간 이 생각부터 한다라는 겁니다. 고객이 누굴까? 그래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지? 이 생각을 갖고 IR 덱을 보는데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부터 균열이 난 상태로 시작하는 거죠. 이해, 균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것이고 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요걸 하기 위한 3가지 접근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의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불편함, 비용의 절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의 문제인지, 그 누가 우리 제품을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서 쓰는지, 그러면 그 과업에 대해서 우리 솔루션이 있기 전에는 관성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수행해 왔는지, 그 과정에서 고객이 겪고 있는 한계, 문제는 무엇인지, 그게 방치하면 고객에게 어떤 형태의 손실, 고통으로 남겨지는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야 문제를 처음 접한 투자자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창업자의 눈높이만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가 누구나 공감 가능한 맥락을 충분히 제시하라 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고객이 누구고 문제가 무엇이다 이런 것보다는 특정 고객의 페르소나를 좀 뾰족하게 좀 표현을 해서 이 사람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현존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시나리오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면 훨씬 더 가능하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를 한번 정량화해 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비싸다가 아니라 비용이 비싸다라는 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인 건지, 예를 들어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 가 아니라 도대체 시간 단위 기준으로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빈도가 얼마나 되고 해당 빈도마다 얼마만큼의 시간 낭비가 있는지 보다 정량화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우러졌을 때 투자자가 이 문제는 이렇게 존재하니까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겠구나 공감을 하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저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 최소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창업자가 고민을 하고 가급적이면 IR 자료에 담을 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고객 정의죠. 누구의 문제인가? 두 번째, 과업입니다. 고객이 우리 제품을 도구 삼아서 진짜 하려고 하는 일을 먼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과업을 수행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대안입니다. 만약에 고객이 우리 제품을 도구 삼아서 하려고 하는 일 자체가 고객에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면 우리 제품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고객은 예전부터 계속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맨손으로 수행하지 않을 것이고요. 어떤 관성적으로 써왔던 방식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대안제들이 있겠죠.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그 대안제를 가지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겪고 있는 문제, 한계를 정해 주시고요. 그 문제나 한계를 정량화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실인지,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시간으로 환산하면, 노력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처음 우리의 아이템을 접한 사람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팁은 뭐냐면 우리의 문제를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일종의 이야기로, 스토리로 한번 구성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의 재고 관리를 도와주는 솔루션을 만든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문제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소상공인은 재고 관리가 어렵다. 근데 만약에 투자자가 소상공인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다 하면 요 문장만으로도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한 번도 소상공인이 돼본 적이 없는, 소상공인과 뭔가 접점이 없는 투자자라면 혹은 제3자라면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면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뾰족한 페르소나를 세팅하고, 예를 들면 동네에 식음료 매장을 운영하는 1인 사장님, 그리고 이 사장님의 실제 과업을 제시하시라는 거죠. 매일 영업 끝나고 나면 수기로 재고를 체크하고 발주를 한다. 이때 경험에 의존해서 발주를 한다.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실제 문제는 재고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인기 메뉴가 품절되고 회전이 느린 재고가 폐기되는데 이게 뭐가 인기가 많을 거고 뭐가 회전이 느린지를 판단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그냥 냅두면 계속 반복되면 매출이 손실되거나 폐기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고통스럽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해시킬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 내 IR 자료를 보는 그 독자, 투자자는 대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이다라도 우리의 목표 고객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뾰족하게 페르소나를 구성해서 하나의 등장인물로서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잠재 고객이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과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값과 현실 사이의 그 차이,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그 설명을 다 봤을 때 우리의 잠재 고객과 일면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와, 저건 정말 힘들겠네, 와, 나라면 진짜 저거 해결하고 싶어 하겠네, 공감을 일으킬 수 있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포인트는 그래서 단순히 불편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함이 왜 돈으로도, 경제적 이익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지까지 백업해줘야 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정량화인 거죠. 이 문제 알겠어.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짜 왜 돈을 낼까? 돈이 진짜 될까? 된다면 1년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한번 정량화해서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게 가치 있다라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신호 4가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절박한 문제. 절박할수록 돈을 내겠죠. 아주 반복적인 문제. 매번 반복되는 문제라면 솔루션에 대해서 지불 용의가 있거나 객단가가 커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재무 임팩트. 돈으로 환산되는 문제인가? 환산했을 때 되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 것인가? 확장성.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기회에 대한 얘기들. 왜?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에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매우 좁고 뾰족한 문제일 겁니다. 그 문제 자체가 좁고 뾰족할수록 공감은 할 수 있겠지만,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겠지만, 큰 틀에서 큰 이익을 만들거나 매출을 만들거나 임팩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협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찍고 어떻게 인접시장으로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서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문제를 정형화하고 정량화한다는 건 결국에 내 문제에 대한 그 임팩트를 숫자로 만드는,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항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를테면 빈도라든지 각 건당 발생하는 손실이든지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고객의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 곱셈이 문제의 경제적 크기인 거고요. 이 문제의 경제적 크기가 사실 시드 단계 초기 스타트업 IR 자료의 목표 시장이죠. SOM이라고 하죠. 서비스able obtainable market을 아마 구성하는 그런 숫자가 될 겁니다. 정리를 하면 문제 슬라이드에서 이것만 딱 봤을 때 다음 4가지가 와닿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솔루션에 대한 얘기가 없어도 문제 자체가 매력적일까? 문제 자체가 너무 추상적으로 표현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시장에 대한 통계만 나열했지 뾰족한 어떤 특정 누군가의 페르소나를 갖고 이야기를 만든 건 없지 않을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다 봤을 때 맞아, 이 문제는 꼭 해결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맞장구 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슬라이드는, 그러니까 IR 자료의 초반부를, 도입부를 작성하실 때는 다짜고짜 슬라이드 먼저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과 고객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의 서사를 한번 정리해 보라는 겁니다. 고객은 누굴까? 고객의 과업은 무엇일까? 그 과업에 대한 기존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 대안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충족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일까? 그 한계를 돈으로, 시간으로, 어떤 손실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 것인가? 요 5가지 항목을 먼저 정리하시고요. 이 5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봤는데 하나 거침없이 매끄럽게 맞아 떨어진다면, 다음으로 이어진다면 높은 확률로 우리는 아주 매력적인 문제 서사를 가진 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랩업 할게요. 시드 단계 IR 자료의 첫 설득 대상은 우리 제품이 얼마나 매력적이냐, 얼마나 구체적이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IR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서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하고 제3자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IR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IR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IR 자료에 어떤 내용을 담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죠. 제가 만나는 많은 초기 스타트업 창업자분들도 다 이런 고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지난 10년 넘게 고민해왔던 저만의 철학을 녹여가지고 첫 IR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이드 삼을 만한 무료 전자책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영상의 고정 댓글 혹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제대로 IR을 한번 준비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당장 다음 주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내 IR 덱을 전문가에게 한번 점검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린스프린트 IR 덱 1:1 코칭 서비스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투자 유치에서 첫 번째 투자자와의 관계는 마치 첫인상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되게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첫인상을 잘못 주면 그걸 회복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잖아요. IR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투자자 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유가 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 준비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린스프린트 IR 코칭에 대한 소개 내용도 영상의 정보라든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보다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